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안녕하십니까. 수익승천의 출생 김도영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에 대해서 갈증을 많이 느끼고 갈망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아주 기쁜 일일 것 같은데요. 행복의 비결이요, 글쎄 나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대에서 행복을 찾는 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이들은 행복을 흥분과 열정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나이가 조금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의 행복은, 소소한 수익과 행복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승천의 저희 멘토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집중해보죠. 시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94포인트 약보합 마감하면서 1974.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3포인트 상승 마감한 543.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3.5원 하락 마감한 1060.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멘토분들 개별 종목분들의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어떠한 성적표를 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가 편입이 시도되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 N 37.2%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Y소리 4.36%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대로 비상과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가 오늘 장에서도 역시 3.61% 상승 마감을 하면서 32.3%의 고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목표가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고요. 손절가 1,400원에서 이익 실현 가격 1,7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셔갖고 고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MS 0.98% 상승 마감하면서 5.9%로 들어옵니다. GNC 에너지 목표가를 12,000원에서 13,8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또한 손절가 9,100원에서 이익 실현 가격 1,5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5.8%의 수익률인데요. 역시 멘토링 잘 따라하셔서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움메디칼 손절가를 4,650원에서 4,990원으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0.3%의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목요일장 승천주로 락앤락 17,1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 누적 수익률 1위신데요. OCI 머티리얼즈 2.01% 상승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됐습니다. 전 종목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려 아연이 또다시 추가 상승을 가져오고 고려 개발이 정정합니다. 고려 개발이 1.3% 추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수익률 21.6%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화케미칼 3% 상승 마감을 하면서 5.1%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이 플러스권 들어오고 있네요.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팜스토리 32.3%로 2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가 3, 4위권을 다시 한번 독식하는데요. 테스나 25.7%, SK네트워크스 24%로 4위를 기록합니다. 오세기 멘토가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고려개발이 21.6%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1위 공개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웬이 30.9%를 뛰어넘어서 37.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 수익률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IG비전 45.1%로 금메달. 바짝 지금 추격하고 있으니까요. 또 바뀌는지 궁금하겠고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합니다. 주식 승천 누적 수익률 베스트 공개합니다. 예병군 멘토 또다시 갱신합니다. 수익률 현재 146.1%로 1위를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도 오늘 수익률 갱신했습니다. 75.1%로 2위를 기록합니다. 이상로 멘토 56.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적 수익률, 여러분들의 계좌도 저 수익률을 모두 다 보답하고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승천을 시청하고 계시겠죠? 오늘 함께할 한 주를 정리할 두 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무르 멘토 그리고 오세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금요일장 상당히 좋게 마감했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게도 흔들어대고 나서 약보합 마감은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나무르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약보합 마감이 되었지만 굉장히 좀 흐름은 좋았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 민감도라고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조금밖에 안 사거든요. 조금밖에 사지 않아도 지수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오늘 장중에 중국의 회자체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 업체 하나가 디폴트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장에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한 규모를 보면은요, 거래소에서 200억 매수했고요. 원래 거래소에서 200억 매수했고 선물에서 400계약 매수로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집계를 보면 2000억 매수로 잡혀 있는데 요거는 1800억이 뭐냐면 하나은행이 이제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을 블록세일로 외국인한테 넘겨주면서 2000억이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억 정도가 매수가 되었다. 근데 200억 정도 가지고 오늘 시장에 이 정도 받침이라면요, 시장의 민감도는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외국인들 조금만 더 사주면 지수는 좀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툭 건드리면 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주말이기도 하니까 제가 코스닥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연 4일 갭 상승과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543포인트 뚫어내는 모습인데, 엄청나게 잘 가죠. 그런데 이제부터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이제 코스닥이 어떤 궤적을 보여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분홍색이거든요. 분홍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하는 국면에서의 코스닥의 오버슈팅은요, 항상 다시 찍으로 내려오더라. 자, 바로 2013년에 초반에 일어났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00일선이 하향하고 있는 경우에 돌파가 되었을 때 결국엔 다시 이렇게 찍으로 내려오더라. 이렇게 기술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약간 오버슈팅이 좀 가깝지 않나.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포인트는 545에서 550포인트까지가 기술적으로는 좀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서울 반도체가 아주 강한 랠리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5만원대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오늘은 게임주라든지 이 문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가장 특징적인 주 한 종목이 있는데요. 역시 코롱인 같습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는 코오롱 글로벌의 감자 소식 나오면서 전일 급락했었는데요. 전일 급락보다 오늘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확실하게 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계 멘토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 보게 되면 1월 23일 날 우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지금 한 보름 정도 되니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사실 없어요. IT, 자동차 지금 힘겨운 싸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영향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들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관련주 해가지고 증권주가 좀 반등을 했고 건설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하락 추세는 일단 뭐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2단계에 걸쳐서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 마감을 됐고 지금 올라오는 그래서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예요. 네, 그래서 좀 하단 부분을 뭐 찍을 때마다 지금 반등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지수의 상승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장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121선이 지금 1984포인트 돼 있습니다. 오늘도 3포인트 정도 맞고 지금 떨어져 내려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을 한 10,000계약 이상 올려놔야 돼 완전히 지금 안착할 수 있는 흐름이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한 3일 이상 사줘야지 되는 거고 진짜 거래소가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은 13.11포인트를 돌파돼야지만 큰 장이 올라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그 큰 흐름은 아직도 좀 답답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3월 중순, 하순 들어가면은 악재가 좀 사라지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생각되고 있는데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런 결과 때문에 일단 기관들의 매수가 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스닥은 530이라는 큰 마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관 매수가 아주 강하단 말이죠. 550에서 5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면 거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한 2주 정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관이나 외국인이 200억 이상 순매도하는 그날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날이 아마 꼭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5월, 4월 달에서 6월 달에 보면은요, 지금 종목들이 다 그 지점까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방 안 나오고요. 여기서는 한 2주 정도 안에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장소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뭐 무난하고요. 다음 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다다음 주 정도에 고점 나오는 550에서 560포인트 이 지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다 특징적으로 우리가 짚어보자면 코스닥 당장 코앞은 아닐지 몰라도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으로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중소형주 쪽 전략 두 분의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 올해 2014년도 첫 동시 만기일이 들어왔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로 멘토. 예, 다음 주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매수 차익 잔고가 그렇게 많이 불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9조 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승하기에도 분명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압박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에는 분명히 제약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거래소 동향을 보면은 절대 저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면가가 5,000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이하의 종목들이 굉장히 탄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이들 절대 저가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세계 멘토는요? 네, 다음 주 이제 쿼드러블 데이인데, 지금 외국인의 지금 합성 매매를 보게 되면은 미로 크게 나가지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월화수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1985 돌파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 다음 주에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1960포인트가 큰 지지되기 때문에,
그 이하를 뭐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올라가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지수는 뭐 1970에서 한 200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수가 답답함 속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좀 계속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뭐 대형주도 상관이 없어요. 뭐 효성이라든지 뭐 하나케미칼도 개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의 개별주 성격 그리고 코스닥의 개별주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종목별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세계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지수에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까 동시만기는 일단 지수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집중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예, 맨 먼저 종목은요, S1입니다. 자, S1, 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사업부가 현재 합종 연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물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S1의 주가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당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2.25%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도까지의 S1입니다. 자, 빨간 막대가 매출액인데요. 매출액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여기에서 초록색 영업이익이 돌아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에버랜드 건물 사업 부문을 인수 안 한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냐. 이 상태의 증가분 곱하기 1.3배입니다. 약 30%의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현재까지는요, 아직까지 이 주가는요, 절대 다 반영된 부분이 아니다. 10만원 돌파하는 거는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고공권까지 단숨에 달려온 이후에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이 대지주 일가들의 효성 주식 사모으기가 아주 난립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요. 지금 효성의 주식 매집에 엄청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효성은요. 최바닥은 지나왔다. 그리고 효성 같은 종목이 지금 장세에서는요. 또 대안주로 자리를 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상향했거든요. 충분히 그 8만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빠른 템포로 역시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케미칼인데요. 오늘 3% 이제 올랐죠. 이게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뉴스. 이게 이제 적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인데 중국의 태양광 업체가 오늘 디폴트가 나왔다는 뉴스 때문에 OCI, 하나케미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어쩌냐면 결국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21,5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GDR 발행이죠. 글로벌 해외 주식 예탁 증서인데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발행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발행을 한다면 그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만 하나케미칼은 미래 성장 동력에 특히 지금부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 태양광이나 그리고 최첨단 소재 부분에서 지금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GDR 발행 성공만 한다면 이 기업의 어떤 네임밸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의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ENM인데요. 네, 흐름 계속 좀 양호합니다. 오늘 아까 코스닥 정리해드리면서 문화 컨텐츠 종목들이 소폭 내림세 기록되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CJ ENM이 게임 사업 부문을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텐센트로부터 한 2천억 투자는 거의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업체와 함께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 하면 중국의 어떤 게임을 다 잡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한 단계 레벨업, 즉 신고가 행진은 지금부터도 계속 될 것이다. 5만원 정도까지는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5만원을 목표가로 두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최근에 이 항공 관련해서 우호적인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와요. 1월달 이 화물 운임이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2분기 되면 여객 관련 지표들도 대거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업은 철저히 저평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재무 구조 굉장히 개선 많이 되었고요. 결국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일반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부분인데 이 돌파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분명히 수익 구조는 1분기를 기점으로 돌아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역시 절대 저가 대형주들의 순환매속에서 현재 가격 5,240원이죠.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유입되는 자금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5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저는 뭐 대부분이 뭐 건설주 쪽으로 왔습니다. 건설주를 제가 넣은 이유는요. 지금 뭐 건설 업종은 올해 그 턴어라운드 업종이죠. 지금 1분기 뭐 실적을 보면은 뭐 작년 동기 대비 한 58%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올해 그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가장 증시를 이끌어갈 테마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올 상반기의 거래소의 지금 주된 테마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IT 자동차가 반대 영역이고 횡보장세고요. 그리고 조선화학철강도 굉장히 지금 밋밋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내는 이제 건설이라든지 증권업종 이쪽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건설업종이 아마 턴어라운드로서 주도주로서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건설업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건설업종의 일봉 차트예요. 바닥선에서 지금 거래를 싣고 아주 이쁘게 모양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양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바닥을 잡는 작업을 한 거고요. 거래도 그 부분에서 물량을 상당수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한 이후에 지금 한 단계, 그러니까 1차 상승한 이후에 지금 단기 조정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같이 58% 만약에 늘어난다면은, 아마 2차 상승을 조만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20주죠? 20주 돌파가 됐고, 지금 60주 돌파되면서 약간 쉬는 모습이죠. 월봉에서도 이제, 2달째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이 거저에서 특히 턴오락 되면서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좀 하루가 기뻤습니다. 그건 뭐냐면 3월 6일날 실적이 발표가 이제 완전히 됐는데, 작년에 1조 원이 이제 손실봤다는 것은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7만원, 8만원 정도에서는 횡보할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물량을 좀 많이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수주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횡보한 이후에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은 제가 봐서는 한 1985 정도나 뭐 그 이상 2000포인트 돌파되면서 아마 삼성엔지니어링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냐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제가 목표가 99,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뭐 7만원 보고 놓으면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것이 밤시켜 보이죠. 요즘 보면은요, 실적이 좋아지고 턴어라운드 종목은요, 얘들이 눌러버려요. 밟아가지고, 걷어가지고, 거기서 30%를 그냥 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르는 것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 거래를 터지면서 누르면은 문제가 생겨서 거래가 지금 없이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사 7만 내려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7만원대는 더 매수를 하자. 그리고 7만 5천원, 다시 7만 5천원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자, 현대산업은 뭐 단기로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일봉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지 모르지만은 지금 매수가 다 지금 매집을 해놓고 지금 물량을 재워놓고 있습니다. 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왜 모양이 좋으냐면은 지금 양봉을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치러주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 볼 때는 거래를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다시 또 나아가는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산업은 자체 분양을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살아난다면은 현대산업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모양 자체도 지금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좀 물량 소환을 하는 과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35,000원대는 무조건 찍고 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0원대까지는 계속 보유 전략 부탁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은 이제 고려 개발이죠. 자, 고려 개발은 이제 대림산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개발을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 종목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45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71%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지금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455억에다가 72% 늘어난 데가 액면가 밑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장중에 막 보면은 흔들면서 계속 끌어올립니다. 지금 제가 목표가 4,500원을 일단은 좀 잡아놨는데, 사실은 5,000원 이상을 뭐 조만간 제가 4,500원을 금방 다음 주 정도는 뭐 찍지 않겠냐 생각되고 있는데, 찍으면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려 개발은 5,000원 이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장대 조정시마다 잡고 조금씩 더 추가 보는 것도 좋죠. 장중에 한 100원에서 150원까지 장중 흔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집이지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순이익이 많은 회사가 5,000원 액면가 밑에다. 그것은 역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원 이상 보시면서 고려 개발 보유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시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시멘트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낮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자회사인 성우 종합개발 때문에 자본 잠식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거래 정지하면서 감자를 5대1로 하면서 이제 이게 상장 폐지는 안 하겠다는 의미죠. 5대1로 감자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마 4월 아마 말쯤 되면 아마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 다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뭐 산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그때까지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뭐 걱정이 되신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현대시멘트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다. 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정책도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부동산의 발목을 잡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재무구조 부분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했던 그 부담, 부채 비용이 상당히 발목 잡았던 것이 점차적으로 선구조로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에서는요, 부동산 경기에 따른 업황 수혜,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전략, 이 부분이 과연 다른 업종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새로운 업종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오세기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은행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국 대형은행 주식이 현재 여러 악재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대상이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상승 여지가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진단을 했습니다.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은행들의 상황을 약한 수익성, 그저 그런 경제, 무거운 규제, 그리고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약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은행주들의 저평가된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올해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세계 경제가 계속 상승을 타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무역국가이고 수출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맡은 한국 은행들의 주가도 따라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은행업종 제일 안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들어보겠는데요. 오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건설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경제가 조금씩
큰 그림으로 햇빛을 받으면서 긍정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은행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행주들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은행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내수든 수출이든 좋아지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은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부채가 좀 상당히 늘어났고, 수출도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이번에 이제 부진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4대 금융지주의 순이자 마진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12년하고 2013년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이 2012년하고 2013년도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었네요. 예,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님이라고 하죠. 님. 순이자 마진. 이것이 작년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래서 순이익이 작년에 4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2012년에 8조 7천억이니까 4조 원이니까 반토막도 더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올해 이제 보면은 자료를 보시면은 올해부터는 굉장히 뭐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분기 2017년 4분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이제 이 절대 그 가격 순이익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95% 급등을 했고요. 특히 이제 1분기부터 올해 1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겠냐.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작년 11월 말 연체를 가지고 이제 등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매년 보게 되면은 이제 특히 2008년도에 보면은 연체율이 상당히 기업과 가게에서 늘어났었죠.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2012년부터 줄어들어가지고 2013년도에는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연체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대선 충당금 설정 금액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출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은행들의 이제 순이자 마진이 앞으로 이미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 업종에는 앞으로 이제 1분기부터 그 실적 자체가 경기 회복, 이런 기대감, 그리고 대출 성장률이 또 올해 한 4에서 한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이상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1조 한 4,400억에서 1조 한 8,700 정도 나오니까 30% 정도 순이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게 은행주들을 다루는 부분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선진시장에서는 은행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주도하는 역할을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주도를 하기는커녕 제갈 길도 좀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은행주들 저평가 구간이 확실한 것인지 나무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이 은행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했죠. 물론 주가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은행이 하는 행동이 참 마음에 안 들었다. 동전을 바꿔가지고 입금을 하려고 했더니 월요일날 4시 이후에 오라 하질 않나. 살려놓기는 누가 살려놓았다. 국민이 전부 다 공적자금 모아가지고 살려놓았더니만 전부 다 연봉자치 벌리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주식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주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주가 글로벌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4대 은행 대비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자산 규모가요, 한 15%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돈을 벌 수가 없는,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이 대다수 국민들의 송금 수수료 가지고 삥 뜯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과연 주가로 본다면 저평가가 어느 정도 심화가 되어 있다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인데요. 지금 금융업종 세 가지 이제 섹터가 있는데, 하나는 보험이고요, 하나는 역시 이제 증권, 그리고 은행으로 보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 손보업종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가를 잘 받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증권업종이죠. 우리 따지고 보면 증권업종이
일반 은행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면은요, 은행이요,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러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평가로 다시 재평가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은요, 가장 간단한 로직을 가졌어요. 분석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첫 번째, 이자 마진 예대금리죠. 예대금리. 돈을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 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예대금리 차,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예대금리 차만 있다고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게 바로 총대출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많고 예대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느냐?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떼먹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연체율이죠. 이 세 개가 이제 매칭이 되어서 은행은 구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요, 예대금리 차이가 추이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지금 11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예대금리 차 중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우상향으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총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어요. 이번 이제 1월 달과 2월 달 이 대출 성장률에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요, 이 성장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돈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그리고 투자를 위한 기반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출의 성장률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거요?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수익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 결국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되어서 이 부동산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아까 이제 PF라고 하는 건설업이 이제 새로운 건설업 사업을 일으킬 때 필요한 게 은행이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들이 자금을 갖다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은행이죠. 즉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된다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개인들은 은행을 통해서 보다 많은 대출을 갚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즉 어때요? 연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은행이 가장 밀접한 수익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확 뛰어오르죠.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여러분들 항상 주가는, 우리 주식으로 바꿨을 때 주가보다 선행하는 게 하나 있죠. 무엇이죠? 거래량입니다. 모든, 그 경제는요, 일단 거래량이 먼저 들고 나면 여기서부터 수요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 이후에 가격까지 안정세를 보인다면 개인들의 신규 대출 증가율도 올라갈 것이고 연체율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정화된 부동산 속에서 연체액 추이를 보시면 아까 오멘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체율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 적립이 굉장히 좀 작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다면 순이익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넷인컴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이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주요 은행의 평균님과 비교했을 때 미국 이제 평균 한 2.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 있냐면 2.2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이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으로 예대 마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라든가 투자 수익이 분명히 올라가야지만 이 미국의 님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올해는 이제 은행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은행에서 이렇게 은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요, 제시를 했어요. 올해 우리는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자신이 있다. 28.5% 정도 이익을 늘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 기관들이 여러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래, 너네들 말이 지나친 뻥은 아니구나. 보니까 한 31%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은행의 이익의 증가율, 즉 이 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한 28%, 30% 정도 된다면은요, 주가는요 30%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언제 올라가느냐? 저는 바로 지금 타이밍이 아니겠나. 지금이라면 은행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과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요,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주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주, 뭘 사야 될까요? 그게 제일 우리한테는 궁금한 것 같거든요. 4대 은행을 사야 될지 아니면 지역 금융지주 쪽을 사야 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이 탑픽 종목을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먼저 오세계 멘토를 통해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탑픽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신한지주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63%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예대마진입니다. 순이자 손익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은행들은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투자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적은 금액을 그 싼 이자로 빌려와서 비싸게 대출하느냐. 이게 바로 90% 이상의 순이익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님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신한은행이 바로 이 님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35%니까 상당히 좀 강하게 가장 이제 뛰어난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한 그 지주는 예전에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일본계 제로금리 그래서 돈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저금리 그 대출을 좀 많이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이 차트만 봐도 지금 감이 좀 오는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올해만 들어서 한 300만 주, 320만 주 매도가 지금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한 30% 내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300만 주 이상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요, 여러분들 NIM, 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이자 마진을 표현하거든요. 은행 업종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될 투자 지표니까요.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그 관점에서 신한지주가 탑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무는 멘토는 KB금융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왜 탑픽 종목으로 선정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냐 아니면 이제 대형은행이냐 두 개만 나눠져 있고, 대형은행 같은 경우도 안에서 거의 움직임이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KB금융이 최근 이제 국민은행 사태가 좀 벌어져 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졌던 부분과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고 본다면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은행은 과거 주택은행이겠죠. 그럼 주택은행이 곧 국민은행이고, 그래서 부동산과 개인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은행은 역시 KB금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KB금융은 장기적인 전망이 올 한 해에 굉장히 변화를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낸셜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인수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KB금융이 이제 아까 이제 오멘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은행이 투자은행으로서 이제 IB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투자업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KB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증권업이죠. 그래서 KB투자증권이 굉장히 약한데, 지금 이제 증권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동양부터 출발해서 현대, 그리고 결국 제일 굵직한 거 하나 남아있죠. 대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KB금융이 분명히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느 정도 KB금융의 자금력과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IB 쪽으로 방향을 좀 강하게 좀 전개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개인들과 밀접한 상황인데, 개인들의 대출 증가율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연체율 또한 감소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업종 내 본다면 가장 저평가된 업종 종목은요, 우리은행입니다. 그렇죠? 우리은행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저평가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다면 역시 KB금융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KB금융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두 분이 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 경기 회복에서 은행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나는 건설주, 은행주도 훈풍부나 두 분 모두 다 예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좋다라고 주셨는데요. 나무는 멘토는 상반기 은행주는 시장 상승의 핵심이 된다. 탑픽 종목으로 KB금융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승희 멘토,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은행주에 투자하자. 왜냐면 지금 저금리니까. 신한지주를 순이자 마진의 탑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이 편입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5세기 멘토 경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5세기 멘토가요, 오늘 새로운 종목 경농을 포트에 편입 시도합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자, 경농을 드린 이유는 이제 3월부터 6월 되면 농번기라고 그러죠. 네, 지수는 이제 종합지수는 크게 움직이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중국장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아주 엉거주춤한 장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참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위험도 안 싫고 또 고수익도 시도하는 그렇게 좀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 증시에 대한 모독이라고 좀 보이시는데, 그만큼 이제 증시를 박스권에 가둬놓고 일본이나 미국 뭐 다 해먹을 때까지 해먹고 나중에 해먹겠다 하는 소리 들릴 만큼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당분간 지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수익을 노리기 좀 어렵다. 그래서 주도주는 좀 어렵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농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이제 3월에서 6월 정도 농번기인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국내 주요 식품 자금률이에요. 쌀은 지금 남아돌죠? 예, 지금 104% 정도, 104.6이니까 남아돌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만은 밀 같은 경우는 1.7이에요. 거의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기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이 식품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자금률에서 앞으로, 좀 이 경륜 같은 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식량 곡물 자금률 추이입니다. 1970년대하고 지금 2010년대에 쭉 내려오고 있는데 자금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농촌에 가면 지금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밖에 지금 안 계실 정도로 기계화가 되고 있지만은 농토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농같이 지금 물론 수입도 좋지만은 농물 보호제, 작물 보호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학, 비철금속, 농산물 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뭐 석유가 좀 올라가고 금속이 좀 금값이 오른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농산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옥수수 선물이라든지 밀선물, 대두 선물 해가지고 좀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농수산물을 우리가 늘릴 수 없다 하면은 벌레가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료 부분, 이 부분에서 좀 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농이 좀 앞으로 전망이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농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료 쳐서 말씀드렸는데, 자, 2010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47% 정도 늘어나면서 187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경농은 가치주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현 주가가 PBR 정도가 따지면 0.6배 정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7,000원까지 상승한다 그래도 퍼10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가만히 있던 주식이 지금 거래를 실어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지금 거래가 없던 주식의 거래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강하게 지금 거래를 실어 놓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3일 전에 다시 거래를 실어 놨죠. 보통 이제 위에서 음봉이 발생했을 때 이게 죽을 종목이라면 여기서 이제 끊고 바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거길 예전에 고점 부근 거래를 지금 실은 이 부근을 내려가지 않고 거래를 받아냈다는 의미는 이 종목은 앞으로 가치 주면서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월봉을 보면은 실적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과거에 뭐 주당수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격대까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한 7,000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4,500원 정도 매수가 적당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일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200원이 붕괴되면은 좀 내려갈 수 있다. 걱정을 좀 하시면서 4,200원 손절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경농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경농이 고려개발의 후발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기 전에요. 저희가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조민규 멘토의 2014년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승부주 이제 한 분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주식승천 나문우 멘토가요,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몰 투자 전략 및 밸류밴드 관심 종목 3선 무려 3종목이나 언급하신다고 합니다. 3월 9일 일요일이겠고요. 밤 9시부터 10시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나무로 멘토, 오세기 멘토도 한 주 동안 멘토링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